마음이 내켰을 때 지필한다 따위의 작가는 작가로서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의 소설가 존 맥도널드의 말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도서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은 시간당 12쪽쯤 볼 수 있는 법학 서적도요. 영 신통치 않은 날은 6쪽을 채 볼까 말까 합니다. 항상 늘 언제나 작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이 핵심이죠.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섬세하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이유입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모델은 식사 조절에 목숨을 걸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자세입니다. 소설가 서머셋 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는 영감을 기다리지 않는다. 일을 하면 영감이 떠오를 것이라 믿는 사람이 프로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은 프로예요. 여러분의 공부도 언젠가 받을 대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부도 프로여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참 흔하게 들은 명언이지만 실제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이죠. 공부의 달인이었던 공자는 오늘 애니 듀크가 하는 이야기를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애니 듀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강조해요. 잘 모른다, 확실치 않다. 사실 세상 무엇도 확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출근을 할까? 너무나 쉬운 질문 같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일 뿐 그 무엇도 어느 것 하나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부도 날지, 오늘 가보니 회사에서 잘릴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는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 내리는 판단은 절대로 100% 맞을 리가 없죠. 현실은 이런데도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합니다. 어쩌면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에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보처럼 보이거나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쓰는 것은 권장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름을 알고 있건 아니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건 간에 일단 모른다는 말, 확실치 않다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학습의 기회를 놓칩니다. 이 책의 원제는 베팅하는 식으로 사고하기인데요. 삶의 모든 결정을 베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내기가 걸리면 민감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베팅적 사고이고 그 베팅적 사고의 출발은 나는 잘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거나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를 꺼린다.
그런 표현은 모호하고 쓸모가 없고 때로는 얼버무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라는 말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 나은 의사결정자가 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계다. 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학교에서 무언가를 모르는 건 학습의 실패로 간주가 되었고 시험지에 모른다 라고 쓰는 건 오답으로 채점되었다. 모르겠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느낌에서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으로 이동시킨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다지 나쁜 말처럼 들리지는 않을 거다. 뛰어난 포커 플레이어와 의사결정자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편안히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언제나 확신을 얻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스스로 확실하지 못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추측해보려 애쓴다. 당연히 경험 많은 포커 플레이어는 초보 플레이어보다 자신이 이길지 질지 그 가능성을 계산하는 실력이 더 낮다. 확률 계산도 더 잘하고 상대가 특정한 패를 쥐었을 때 행동하는 패턴을 관찰했다가 상대의 카드가 무엇일지 그 추측의 범위를 좁히는 실력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어떤 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리 알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더 나은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해보자. 첫째, 확실하지 않다는 건 그저 이 세상을 좀 더 정확히 묘사한 말이기 때문이다. 둘째, 확실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면 흑백 논리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다. 병원에 있는 구식 체중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자. 눈금이 1kg 단위로 적혀져 있는 체중계다. 이 체중계를 쓰면 1kg 단위까지 자기의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의사가 눈금이 딱 2개, 100kg과 10kg 2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사이의 무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체중계를 가져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식으로 당신의 몸무게를 측정해서 제대로 된 의학적 조언을 하기란 불가능할 거다.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옳다와 그르다 딱 2가지 잣대만으로 판단하고 그 사이의 회색 지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을 내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비결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두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는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확률적 사고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흑백 논리에 빠진다. 2016년 7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지 말지, 즉 블랙시트 국민투표를 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베팅 업체들은 사실 영국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 배당률을 높게 잡았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나서 소위 똑똑한 사람들마저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들도 탈퇴라는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베팅 업체들이 틀렸다고 떠들어댔다. 한 스위스 은행의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썼다. 베팅 업자들이 이 정도로 틀린 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여론조사가 틀렸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나 통계업체는 클린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30-40%다라고 발표한 게 전부였다. 발생 가능성이 30-40%인 일도 사실은 꽤 많이 벌어지는 법이다. 포커 플레이어인 나는 토너먼트를 뛰면서 2대1인 확률의 경기를 무수히 많이 치러봤다. 그래서 나는 승률이 60%나 70%인 후보가 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뼛속 깊이 알고 있다.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베팅이다. 그리고 특정한 반복 회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맞다거나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불리한 결과 하나를 증거 삼아서 자신이 의사결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반되고 분리된 오직 2개의 선택지만을 가진 모든 것이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으로만 간주되는 세상에서 벗어나면 양극단 사이의 연속체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더 나은 의사결정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색 속에서 정확한 눈금을 찾는 것이다. 틀림을 재정의 내리면 나쁜 결과를 얻는 데서 비롯되는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옳음을 재정의 내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결정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면 반대로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옳았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옳았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같은 말을 할 때면 기분이 끝내주기에 좋다. 하지만 틀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옳음의 좋은 기분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무작위적인 곳이다.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신이 틀린 상황을 아주 자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